돌발 변수로 좀 떠오른 게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개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의 입장을 보면은 하나를 풀면은 또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고 그걸 해결하면은 또 하나의 조건을 자꾸 조건을 내세워서 지금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특히 이제 격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어요. 한국당에서는 뭐 사과를 하고 처리를 해라라고 하니까 일단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존중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서도 6월에 추경을 처리한다. 그리고 재추경을 먼저 처리한다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남은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특위입니다. 정개특위하고 사법개혁특위. 이걸 지금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의 입장인데 네. 한국당은 이 부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돼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경제청문회를 열자고 또 지금 한국당이 제안을 해서 예. 과연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텐데 이번 주에 합의가 될지 걱정이 되는데 청와대와 한국당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이 국회 정상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네,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면담 소식을 조금 전에 읽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뭐 국회 정상화는 원내대표들끼리 의논할 문제라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정상화에 불씨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경상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국회가 2달 넘게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최근에 또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또 정무비서관이 또 강하게 질타한 그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하나 이제 헌법소원과 국민청구 관련해서 예. 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 국민이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또 답변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 그리고 또 복귀양 정무비서관이 답변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야당 탄압 아니냐. 뭐 한국당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력히 반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는 한국당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연락도 한 적 없고 밥 먹자는 그런 적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이 즉각 그 다음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 강기정 정무수석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를 첫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정한 다음에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자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전혀 안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런데 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가 지금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는데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타나서 만났다라는 것은 지금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 이번 주말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장 교수님도 이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이 전까지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발언으로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좀 빠른 어떤 보폭을 해서 지금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 여야의 어떤 그 싸움에 청와대가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여기서 선을 긋겠다는 그런 뜻이 이제 강한 것 같고 근본적으로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입장은 지금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를 해줘야만이 그리고 추경을 통과시켜줘야만이 정부가 할 일을 할 텐데 지금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사파 싸움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예. 꽁꽁한 전국을 풀어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이 뭐 마침 나경원 의원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풀고 청와대는 국민의 정부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싸움과는 별도로 우리는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이 많은 도움을 줘라. 네. 그러나 이제 뭐 분위기를 살펴보면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그리고 냉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같은 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뛰어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공중전을 하면 감정이 실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 뭐 하셨지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은 전국이 좀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꼬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이 실리면 여러 가지 앞으로 이것이 국회 정상화가 돼서 등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진 자 그리고 이제 이니시티브를 쥐는 어떤 정부나 그리고 민주당에서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뭐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이제 이번 주말이 고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돌발 변수로 좀 떠오른 게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개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다른 것을 찾아나가면 결코 합의할 수 없어요. 네. 어쨌든 간에 같은 것을 찾아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정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의 입장을 보면은 하나를 풀면은 또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고 그걸 해결하면은 또 하나의 조건을 자꾸 조건을 내세워서 지금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제 황교안 대표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지금 청와대에서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서 여야 5당 대표를 회동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단독 회동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여야 5당 대표 만남하고 나서, 황교안 대표하고 대통령이 또 1대1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역질이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3당 대표 회동하고 1대1 회동을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특히 이제 격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어요. 한국당에서는 뭐 사과를 하고 처리를 해라라고 하니까 일단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존중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서도 6월에 추경을 처리한다. 그리고 재해 추경을 먼저 처리한다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남은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특위입니다. 정개특위하고 사법개혁특위. 이걸 지금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의 입장인데 네. 한국당은 이 부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돼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경제청문회를 열자고 또 지금 한국당이 제안을 해서 예. 과연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텐데 이번 주에 합의가 될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특히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나머지 정당의 합의가 안 되면은 개문발차 형식으로라도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말씀처럼 일각에서는 뭐 이견이 좁혀지면 추가 요구안이 나온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제일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정치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정당의 기본 생리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부가 아무리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일지라든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경도 지금 세워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경제청문회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이 상당히 바쁘고 청와대 대통령이 상당히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꼬인 전국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 명제인데 야당을
물론 야당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건 없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이 꼬인 정국을 풀자는 그런 대명제를 놓고 보면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이냐. 국민들한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러면 경제청문회를 하면서 이 정국을 정상화시키고 국회를 열자. 저는 이렇게 하면 여당이 이것을 굳이 경제청문회를 못 받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한국당도 직전에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정권을 세운 정당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경제가 좋았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했는데 우리 앞으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을 것이고 큰 것은 꼬인 정국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도 이 경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음 정권에 가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런 상황에서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그러면 야당도 여기에 동참해서 좋은 의견을 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우리가 비판을 달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여당도 크게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 꼬인 정국이 저는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국당에서 하나가 합의가 되면은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요구를 해서 결국에 정상화 조건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더 이상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한국당도 지금 상당히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도 보고 내부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 장제원 의원이 반발하고 있고 나오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과거 같으면 장외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격적으로 등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금 이렇게 발족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장외투쟁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죠. 아직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합의한 그런 패스트트랙 문제를 원위치 하지 않고 한국당과 합의문을 넣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그런 것이 이제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한국당도 이 이후에 더 국회의 어떤 발목을 잡을 만한 것을 하면은 여론적 질타가 상당히 커질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마지막 제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전략적인 판단 미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장애 투쟁을 하면은 결국은 강성 보수 세력들의 지지율을 받아서 결국은 더 지지율을 공고하게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외연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강성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 이제 중도 외연으로 확장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지금 정치가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우리 민생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과연 누가 지금 국회 정상화 그리고 정치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당에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한국당이 안 한다면 한국당 빼고라도 국회를 정상화해라 라는 여론조사가 53%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38%예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봐도 제가 볼 때는 한국당에서 지금 전략적인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당이 이제 국회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타이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타이밍도 상당히 놓친 것 같고 지금 또 명분도 놓친 것 같아요. 지금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DJ도 그러고 YS도 그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한국당이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라면은 빨리 국회를 열어서 그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또는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현 정부의 경제 실정 같은 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장소를 오히려 팽개치고 계속해서 지금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먼저 국회 정상화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했느냐? 우리는 국민을 보고 민생을 보고 먼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쪽에 박수를 쳐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장외투쟁 마무리한 상태인데
고도의 야당의 어떤 선명성을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것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부적인 어떤 전투적인 그런 조직력을 상당히 지금 갖추는데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국회는 등원을 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나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에 전격 등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은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면 등원을 할 것인데 막판의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둔 황교안 체제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전투력 강화 이런 것들도 정치적 효과를 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국회 동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이 국회 정상화를 바라고 있을 텐데 이번 주말에 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